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 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현대퓨처넷입니다. 현대퓨처넷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세 가지, 현대홈쇼핑, 현대바이오랜드, 실감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에서 지분 39.2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홈쇼핑 실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역시 현대퓨처넷에서 지분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바이오랜드는 현대퓨처넷의 자회사로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감 콘텐츠라는 신사업입니다. 현재는 매출 비중이 8.73%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B2C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연역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992년에 종합유선방송업, 유선설비사업, 부가통신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2002년에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됩니다. 이때 현대백화점 그룹의 다변화의 한 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기존 현대 HCN에서 현대 HCN과 지금의 현대퓨처넷으로 물적 분할을 합니다. 2021년 9월에 물적 분할한 이유가 나옵니다. 현대 HCN과 현대미디어를 양도하며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분이 높은 현대홈쇼핑을 보겠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 중요하게 볼 요소는 현재 홈쇼핑의 업황입니다. 엔데믹 여파로 2분기에 오프라인 소비 패턴이 늘어나며 홈쇼핑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실적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표와 같이 2017년의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는 39.4%, 2021년의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는 무려 60%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사 제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홈쇼핑 업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업황이 꺾이면 결국 자리를 잡거나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홈쇼핑 업황 악화는 현대퓨처넷에게도 부정적입니다. 이번에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현대퓨처넷의 자회사로서 크게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의료기기, 원료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장품 원료와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의 매출 비중이 약 82%로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업계의 실적에 커플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중국 비중이 높아서 한 번씩 흔들리고 있지만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화장품 원료 시장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천연 소재 시장의 성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요 판매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스 등으로 ODM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주가 움직임과 실적에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과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니까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감 콘텐츠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서비스는 현대퓨처넷의 신규 사업 중 하나이며 기존의 전시와 달리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로 수많은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구현하는 신개념 미디어 아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진짜 고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디스플레이 속 영상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아르떼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바다를 표현한 미디어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주인공은 디스트릭트 코리아입니다. 현대퓨처넷은 디스트릭트와 협업하여 아르떼 뮤지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떼 뮤지엄은 실감 콘텐츠 전시관으로서 2020년 9월 제주에 처음 오픈하여 흥행에 성공하였고 이후 2021년 8월과 12월 각각 여수와 강릉에 오픈하였습니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구성으로 여수에는 바다, 강릉은 산에 대한 전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르떼 뮤지엄 제주는 현대퓨처넷과는 관계없으며 2023년 부산에도 추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현대퓨처넷 주담 통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계약된 사실은 없지만 부산에서도 현대퓨처넷과 협업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2020년 제주부터 2023년까지 예상 관람객 및 매출표입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일평균 관람객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1인당 매출도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각 전시관별 일평균 관람액은 2,300명, 1인당 매출은 12,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출은 입장료, MD 및 카페 운영 관련 매출이 발생합니다. 여수 강릉이 1년에 각 105억 원의 매출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은 1월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100만 명을 예상한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100만 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 이후에 개관한다면 관람객은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표 오른쪽에 현대퓨처넷과 관계없는 제주를 제외한 매출은 올해 210억, 내년에는 335억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의 매출로 인식된 전시관 실적입니다. 2022년 1분기에는 전시관이라는 항목으로 실적이 있고 2분기에는 실감 콘텐츠라는 항목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분기 전체 매출의 총이익률은 30에서 31% 수준인 것에 반해 전시관의 매출 총이익률은 53에서 57%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업황의 오르내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퓨처넷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퓨처넷의 전시관 매출은 관람객당 8,750원의 매출을 계산하면 올해 전시관 매출은 약 147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올해 약 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부산이 추가 개관하기 때문에 만약 1월에 개관한다면 약 5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출 비중의 8.73% 수준으로 낮습니다. 현대퓨처넷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현대퓨처넷의 다른 사업 분야들도 있지만 위에 이야기한 현대홈쇼핑, 현대바이오랜드, 실감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핵심 사항으로 홈쇼핑 업황 악화에 따른 성장 둔화, 자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 화장품 시장이 견조하고 신사업인 실감 콘텐츠 영역에서 현금 흐름 개선 및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점입니다. 추가로 실감 콘텐츠는 디스트릭트 코리아와 협업 중인데 디스트릭트 코리아에서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 30곳에 전시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현대퓨처넷이 아르떼 뮤지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디스트릭트와 협업이 계속된다면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참고사항은 메타퓨처 얼라이언스를 8월 3일 출범했습니다. 메타퓨처 얼라이언스는 현대퓨처넷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시장 진출은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실적이 나타나는 시점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대퓨처넷의 기업 흐름을 보면 미래 사업으로 점차 교체하는 작업들에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